늦가을 스산한 바람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창문을 때렸다. 안나의 텅 빈 눈동자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자작나무 숲을 무심히 쫓았다. 한 달 전 미하일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 미안해 아냐. 더는 자신이 없어. 담담했지만 칼날처럼 날아와 박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녀의 낡은 배낭 속에는 차마 붙이지 못한 미하일을 향한 미련과 원망이 뒤섞인 편지 몇 통이 구겨진 채 들어있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오른 열차는 그녀를 러시아의 어느 외딴 바닷가 마을 티오모리에로 향하고 있었다. 티오모리에 역에 내렸을 때 싸늘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핥히었다. 할머니가 남긴 낡은 다차는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끊긴 듯 스산하고 낯설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먼지 쌓인 가구들과 빛바랜 사진들로 가득했다. 짐을 풀고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안나는 밀려오는 상실감과 외로움에 몸서리쳤다. 밤이 되자 미하엘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불면과 함께 찾아와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여전히 이별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미하엘과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손목에는 미하일이 선물한 이제는 빛바랜 낡은 은팔찌가 차갑게 감겨 있었다. 다음 날 무작정 마을을 걷던 안나는 바닷가 근처에서 크니즈니 프리찰, 책의 부두이라는 낡은 간판을 단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책방 겸 찻집을 발견했다.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섰다. 책방 주인 소피아는 30대 중반의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여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안나는 책장 한 구석에서 우연히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슬픔을 노래한 안나 아흐마토바의 시집을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이를 본 소피아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홍차와 함께 마음이 많이 추우신가 봐요. 잠시 쉬어가세요. 라며 말을 건넸다. 안나의 내적 여정은 그렇게 작은 위로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티호모리에에서의 안나의 일상은 과거의 시간에 멈춰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미하일의 SNS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의 사소한 게시물 하나에도 온갖 의미를 부여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하일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힘겹게 억누르며 밤마다 그의 번호를 눌렀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다차 마당의 앙상한 사과나무를 보며 언젠가 미하일과 함께 웃으며 붉은 사과를 따던 행복했던 가을날의 추억에 잠겨 현실을 외면했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는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차가운 쇠사슬 같았다. 크니즈니 프리찰은 안나에게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자 세상과의 위태로운 연결고리가 되었다. 소피아는 안나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캐묻거나 섣부른 충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상태를 섬세하게 관찰하며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한 책들을 조용히 추천하거나 자연의 순리나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건네며 안나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해 주었다. 어느 날 안나가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더 잘했더라면 이라며 자책하자 소피아는 창밖의 거친 겨울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가 해변을 때리는 건 파도의 잘못도 해변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죠. 모든 관계에도 그런 흐름이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나지막이 말해주었다. 또 다른 날에는 안나가 무심코 집어든 책갈피에 적힌 가장 어두운 밤도 결국 새벽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푸시킨의 시 한 구절을 발견하게 했다. 소피아가 추천하거나 안나가 발견하는 책들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속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 체오프 단편 속 일상의 슬픔과 아이러니, 혹은 상실과 애도에 관한 심리학 서적의 한 구절들이었다. 소피아와의 간헐적인 대화, 책 속의 글귀들, 그리고 티호모리에의 평화로우면서도 때로는 거친 자연을 통해 안나는 자신의 집착이 얼마나 자신을 못아매고 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하일과의 행복했던 기억은 너무나 강력하고 달콤해서 쉽게 떨쳐내지 못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걸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과거의 환상과 현재의 고통 사이에서 더욱 격렬하게 방황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하일을 놓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미하일의 SNS에 새로운 여성과 함께 찍은 듯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다정해 보이는 분위기였다. 안나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를 잊고 벌써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구나. 나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은 다 거짓이었을까라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분노와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하던 안나. 마침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 속에서 미하일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그동안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모든 원망과 저주, 지독한 그리움과 애증, 그리고 자신의 처절하고 비참한 심정이 날 것 그대로 담겼다. 그날 밤 마치 안나의 마음을 대변하듯 티호모리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다. 안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홀린 듯 비바람을 뚫고 바닷가로 향했다.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파괴적인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집어삼킬 듯 거칠게 몰아치는 검은 파도와 자연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서 문득 이렇게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이미 나를 떠났고 나의 이 고통을 알지도 못할 텐데 하는 강렬한 회의감과 함께 이 무의미한 자기 파괴를 멈춰야 한다는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이성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흠뻑 젖어 탈진한 상태로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핥히고 지나간 해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안나는 퉁퉁 부은 눈과 횟쑥한 얼굴로 큰 이즈니 프리차를 찾아갔다. 소피아에게 밤새 쓴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편지를 내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하일과의 관계 시작부터 끝, 그 과정에서 느꼈던 자신의 감정, 지독했던 집착의 실체, 그리고 어젯밤 바닷가에서의 일까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때로는 울먹이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자조하며 쏟아내는 안나의 이야기는 두서없지만 처절할 정도로 진솔했다. 소피아는 안나의 길고 격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다. 따뜻한 차를 다시 내어주며 한참 동안 침묵하던 소피아는 마침내 안나의 눈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나, 그 사람을 놓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밧줄처럼 묶여있는 안나 자신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마치 그 손목의 팔찌처럼요. 혹시 그 팔찌가 안나를 과거의 시간에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피아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러나 동시에 따뜻한 위로처럼 안나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안나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에 늘 채워져 있던 낡은 은팔찌를 내려다보았다. 미하일과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라고 굳게 믿었던 팔찌.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그것은 자신을 과거의 기억 속에 못아매고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차갑고 무거운 족쇄였음을, 그리고 미하일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집착의 상징이었음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그동안 팔찌를 볼 때마다 미하일을 떠올리고 그와의 관계가 전부였던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로소 발견했다. 그날 해질녘 안나는 홀로 티오모리의 바닷가에 섰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주머니 속에서 은팔찌를 꺼내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미하일과의 행복했던 추억, 가슴 아팠던 기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붙잡고 놓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었던 집착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깊은 심호흡을 한 후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단호한 몸짓으로 은팔찌를 있는 힘껏 바다 멀리 던져버렸다. 팔찌는 작은 포물선을 그리며 차가운 겨울 바닷물 속으로 퐁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그 순간 안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 그러나 동시에 아주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형언할 수 없는 가벼움과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붉은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안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싸늘한 바람이 부는 초겨울, 안나는 티호모리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예전에 어둡고 불안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한결 편안하고 차분해진 얼굴이다.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조용한 단단함과 자기 확신이 희미하게 남아 깃들어 있었다. 미하일에게 썼던 수많은 편지들은 모두 태워버렸고 더 이상 그의 SNS를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할머니의 낡은 다차를 정리하며 이곳 티오모리에에서 보낸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 조용히 되새겼다. 티오모리에를 떠나기 전날 안나는 큰이진이 프리찰에 들러 소피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소피아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피아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안나에게 작은 해마 모양의 나무 책갈피를 선물했다. 해마는 예로부터 행운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안전한 항해를 의미한대요.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지만 결국 새로운 것을 실어다 주기도 하죠. 안나의 새로운 항해를,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안나는 소피아와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마움을 전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티오모리에를 떠나는 버스에 올랐다.